혹시 부모님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오래된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철학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가족과 우리의 목적에 대한 생각, 완전히 뒤집어질 준비 되셨나요? 자, 이 철학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과연 그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 집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과 아주 깊게 연결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온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뭐랄까 아주 단단한 전통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아니, 우리의 운명은 부모님을 넘어서 더 큰 세상을 향해야 해라고 외치는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떠나볼 5단계의 여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유대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인지, 효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노년의 새로운 목적과 가족을 넘어선 우리의 사명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철학이 혹시 부모는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전혀 부모님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은 우리 삶의 아주 단단한 토대다. 우리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딱 발판을 마련해주는 분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손잡고 결승선까지 함께 달려주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엄청난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의 출발선을 쫙 그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여정, 진짜 레이스는 바로 그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철학이 얼마나 대담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어른을 공경하라는 가르침 있잖아요. 이걸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가족 안에 있던 그 권력의 피라미드를 말 그대로 180도 거꾸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 철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그냥 뒤집어 엎는 생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부모보다 더 위대한 잠재력,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모를 무시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하나의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조상들이 단단하게 토대를 닦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럼 마침내 우리 후손들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지붕을 딱 얹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효도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물론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챙겨드리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관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더 큰 효도,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질문에 던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부모님 식사를 챙겨드리는 차원은 넘어서요. 내가 이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 바로 그게 가장 위대한 헌신이자 최고의 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자녀들이 이렇게 거대한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면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럼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역할은 대체 뭘까요? 이 철학은요, 노년층에게 정말 새롭고 멋진, 위험 있는 역할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그 엄청난 지혜를 모아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이 노화라는 게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회를 위해 정말 값진 통찰력을 뽑아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여의 단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철학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곳은요,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넓고 광대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한테 받은 그 모든 사랑과 지원,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철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가족에게 되갚는 데 쓰지 말고 더 큰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에너지는 가족에게 빚진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빚진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조상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 조상들이 끝내지 못한 과업을 내가 완수하고, 둘째, 내 삶을 사회를 위해 이롭게 쓰고, 셋째, 지식과 의식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위해 내 영혼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바로 내 개인의 삶이 인류의 거대한 역사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철학은 이 모든 질문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수십, 어쩌면 수백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라면 당신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